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6일 알프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 드릴 이야기는요. 2015년도 비트코인의 하락장 패턴을 리플과 비교하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이클에 대한 관점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제가 들고 온 이 차트를 보면 좀 놀랄 만한 사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우측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락 패턴을 갖고 왔고,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5년도의 패턴인데요. 자, 그 당시 이 자리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자리가 고점이었는데 리플도 요때 고점이었죠. 자, 요건 비트코인의 고점이었고 시기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점이었었던 게 요 자리였는데 또 공교롭게도 리플이 요때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두 번 찍는 동안 비트코인 물론 이제 높이는 조금씩 다른데요. 시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기가 얼추 시기가 비슷하죠. 얼추 시기가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요런 자리까지 되게 비슷했어요. 여기 조금 올려놓고 볼게요. 여기 하락을 찍은 자리, 여기 하락을 찍은 자리. 그러니까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요런 자리들까지도,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요런 자리까지도 비슷하고, 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죠. 테스트하고 나서, 자,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테스트하고 나서 또 여기 반등하고 나서 다시 저점 확인을 한 후 다시 튑니다. 반등하고 저점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튑니다. 이 자리가 똑같죠. 이 모양이. 자, 그리고 나면 큰 셀링 클라이맥스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모양까지 비슷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비슷했냐면 그리고 나서 셀링 클라이맥스 찍고 나서 반등을 합니다. 오토매틱 랠리를 하는데 여기 똑같죠. 오토매틱 랠리 이후에 다시 세컨데리 테스트를 합니다. 세컨데리 테스트를 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왔고 그 이후에 다시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그 이후에 세컨데리 테스트 이후에 다시 ABC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ABC로 상승을 합니다. 저는 요 자리가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이 자리인 줄 알았어요. 크기나 뭐 그런 걸 똑같이 이렇게 맞추지 못하니까 이 자리가 왔을 때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좀 보니까 좀 다른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자, 그거는 뭘로 비교하냐면 제가 그 15년도 차트하고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비슷한 사이즈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점으로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조정을 좀 하고요. 자, 2015년도 그 비트코인의 전환선과 기준선의 관계를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불뚝 솟아있는 게 요게 기준선입니다. 지금 리플로 치자면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기준선이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자리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튀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캔들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기준선이 내려올 때 돌파를 시도합니다. 여기선 60일을 돌파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20일을 돌파하는 걸로 나옵니다. 20일을 요 기준선이 내려온 그 틈을 타서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전환선이 요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상승을 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상승을 합니다. 이 자리까지 비슷하죠. 근데 지금 2015년도의 차트하고 현재 리플의 차트는 구름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이 구름을 돌파하는 구름을 돌파하는 시기에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구름 바깥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리고 상승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는 구름 안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서 구름이 얇아지는 자리로 돌파를 합니다. 조금 크게 볼까요? 구름이 얇아지는 자리로 이렇게 구름이 얇아지는 자리로 돌파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구름 바깥에서 돌파가 일어났죠. 구름 바깥의 하얀 영역에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 구름을 터치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르죠. 이쪽하고 상황이 다른데 어떤 게 같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이 고점이 제 생각으로는 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점은 보통 어디와 일치를 하냐면 마지막 PS 단계, PS가 프렐리미너리 서포트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상단이나 하단까지 터치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 터치를 했죠. 물론 이 자리가 PS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자리. 근데 그 지점에 얼추 하단까지 이렇게 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생긴 자리에 하단까지 혹은 중턱까지는 찍고 내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요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 와이코프의 어느 자리에 해당하냐면 처음엔 저는 이 자리인 줄 알았는데 기준선으로 봤을 때는 기준선과 이 에메랄드 그린으로 되어 있는 요 전환선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기준선이 여기 있고 여기 기준선이 있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자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환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전환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셀링 크라이맥스 이후에 오토매틱 랠리 이후에 여기서 이제 여러 매물대가 생긴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전저점, 즉 ST를 테스트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컨데리 테스트, 두 번째 세컨데리 테스트라 그래서 페이즈 B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점 테스트 두 번을 하는데 이 저점 테스트 두 번을 하는데 그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저점 테스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ST 단계로 보자면 이 구역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제가 보기에는 이쪽 넓은 영역으로 가기보다는 이쪽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선과 기준선으로 봐도 좀 근데 좀 이평의 모양이라든가 20일 이평과 60일 이평의 모양이라든가 구름의 모양은 완전 다르죠. 구름의 모양이 다르니까 지지 저항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한 거는 저는 전환선 기준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자리가 자 오늘부로 터치를 했습니다. 뭐가? 전환선이 기준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다는 거는 이제 전환선은 지금 며칠 뒤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걸 계산하는 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요걸 8로 딱 놓고요. 여기다 얹혀 보면요. 그 최고점과 최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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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면 그 중심값이 여기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이 전환선의 값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값이 여기에요. 이 자리. 이 중심 자리가 여기니까 2분의 1로 나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일 되면 이게 한 칸 더 우측으로 밀립니다. 한 칸 더 우측으로 밀리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죠. 고점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 캔들이 돼서 계산상으로는 지금 중심값이 이제 여기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찍힌 값은 이 자리인데 내일 되면 이 전환선이 내려옵니다. 그럼 내일 되면 반드시 골든 크로스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아니 데드 크로스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전환선이 내려오고 기준선은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면 계속 만약에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최고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메랄드 그린으로 되어 있는 이 전환선은 더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면 확연하게 데드 크로스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은 그 업비트 차트로 보고 있는 건데요. 업비트 차트에서는 지금 날봉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을 아직 하방 돌파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20일에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러 차트는 다릅니다. 지금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20일에 지지를 이탈했습니다. 얘기는 좀 하방으로 더 열려 있다는 거죠. 리플 차트는 이렇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조금 달라요. 지금 내일 되면 내일이나 모레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이 20일 이평이 아마 60일 이평을 골든 크로스가 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과연 이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반드시 이걸 이렇게 상방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60일에 지금 아직까지 60일에 돌파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오늘 캔들 종가를 봐야 알겠지만 이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캔들이 20일 밑으로 이렇게 만약에 마감이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봉들이 60의 저항을 받아서 계속 하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이 캔들이 과연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만약에 양봉으로 만약에 오늘 계속 시간이 흘러서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 봉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 지지 반등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으로 가느냐, 여기 60일을 맞아서 밑으로 가느냐는 아직 컨펌이 난 게 아닙니다. 하루나 이틀을 더 봐야 돼요. 하루나 이틀을 더 봐서 이 두 개의 캔들이 60일 위에서 마감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됐을 때, 이렇게 마감이 하나, 두 개 정도 캔들이 나온 걸 확인한 다음에 상방에서 자리를 잡는지, 하방에서 자리를 잡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방 쪽으로 컨펌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구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좀 이평 위주로 좀 봤고, 기존에 생겨 있었던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생긴 프랙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캔들의 모양은 지금 2015년도의 이 캔들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 20일과 60과 22평이 데드 크로스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럼 상방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2평이 누워 있는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면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자리처럼 22평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이 자리를 지지를 받아가지고 상방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좀 누워 있죠. 그 얘기는 내려와서 골든 크로스가 나더라도 데드 크로스가 한 번 더 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골크가 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상방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구간에 갇혀 있는 캔들들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지만 볼 때는 이 XRP 달러 차트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ST가 한번 찍혔고 지금 여기 이제 오파로 내려오고 있는 중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미 났고 고점을 한번 찍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조금 낮은 시간대로 내려와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 낮은 시간대에서도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스윙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타를 많이 치는 걸 선호하지는 않지만 일부 좀 작은 금액으로는 좀 구름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작은 시간대에 한번 조금씩 매수 매도 버튼을 눌러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고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따라 차트가 움직일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 때도 뉴스에 나와서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반응을 하면 뉴스가 나오고 시장에 그게 알려졌을 때는 한 이런 자리쯤 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다 나오고 나서 반응을 하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뉴스를 안 들으니만 못한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뉴스가 나오고 그게 시장에 반응을 일으키기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미 뉴스가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자리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먹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차트를 보고 미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자리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 구름에서는 이번 30분 봉으로 보는데 이번 구름에서는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죠. 자, 구름 같은 경우 어, 네 자리 구름과 앞자리 구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양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형성된 게 양운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음운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양운으로 전환이 돼요.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단타를 만약에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를 하는 이 시기에 알았다 한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었다라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어, 이렇게 적은 봉을 열어놓고 돌파가 확인될 때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돌파가 확인되는 캔들. 즉 여기서도 보면 30분 캔들에서 이 장대 양봉 난 이후에 이 지지를 받는 부분에서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환선을 전환선을 전환선이 이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에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단타를 치고 싶은 분들은 항상 돌파 확인 후 지지 반등할 때 들어가서 전환선 밑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요 구간 어디선가 매도를 치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으로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면 구름과 전환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아, 보통 이제 구름이 26 캔들 앞에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요때 이 장대 양봉에 의해서 이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걸 앞구름이라고 합니다. 이걸 앞구름이라 하고 네 자리 구름, 앞구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는 앞구름으로 파악을 하고 현재 자리의 지지는 현재 내 자리의 구름의 두께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돌파가 되는 걸 가만히 놔두세요. 놔두고 나서 진입을 하고 싶다면 이 구름에 다시 터치할 이런 순간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돌파가 확연히 컨펌이 났을 때 뭔가 그 매수 버튼을 누르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되냐면, 제가 이제 30분을 선호하는 이유가 1시간 봉은 뭔가 이렇게, 어, 일목균형의 구름하고 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1시간 봉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락을 할 때는 양운을 통해서 하락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음운을 통해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음운을 통해서 상승을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또 양운을 통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30분 봉을 보면 그게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음운을 통해서 상승을 했죠. 양운을 통해서 하락을 했죠. 다시 음운을 통해서 상승을 했죠. 양운을 통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시간대로 보신다 그러면 저는 30분 봉을 훨씬 추천드립니다. 이 1시간 봉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분 봉을 확인해 보니 양운을 통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물량을 난 여기서 좀 그 리플을 조금 매도해 가지고 현금을 들고 있겠다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제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돌파한 이후에 확인나는 캔들에서 매도를 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구름이 현재 음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이 음운에 탁한 영향을 받아
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기적인 전망들도 항상 날봉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날봉을 열어놓고 지금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뭐 20일 이평에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20일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20일이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렇게 생긴 캔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자, 이건 상방인지 하방인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컨펌이 났죠. 20일 이평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물론 나 이제 위로 올라설 거야 라고 했지만 밑으로 또 내려왔다 몇 번의 확인을 거쳤지만 오늘 봉에서는 20일을 하방 이탈하는 게 달러 차트에서 확연히 보였죠. 그 얘기는 이제 여기를 20일 이평을 돌파해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날봉상의 의문의 구름의 모양을 봤을 때도 이쪽으로 가는 길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 수월하냐면 이 구름 안쪽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물려 있는 그 양이에요. 결국 이 두께라는 거는. 근데 이쪽에는 그런 양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저항의 상태고 저항의 상태다. 여기는 만약에 상승해서 올린다 그러면 그 세력들도 많은 돈을 써서 여기에 매도 치고 싶은 사람들이 수많이 겹겹이 쌓여 있을 텐데 이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상승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 라인에 이 해안선 라인 이쪽으로 만약에 어떤 캔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임이 수월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을 보고 이런 이제 지지와 저항의 관계들을 4시간 봉, 1시간은 빼고 30분 봉 이런 걸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분위기를 파악할 때 전환선과 기준선으로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환선이 10일 2평이나 20일 2평 위로 올라갈 때 상당히 강세장이 연출돼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전환선이 10일 2평 아래에 있죠. 이럴 때는 상당히 약세 구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컨펌이 나는 게 전환선이 지금 여기 전환선이 이렇게 가는데 10일과 20일 아래로 들어왔었죠. 요런 때는 그러니까 약세장입니다. 하락장에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약세로 전환이 된다면 그냥 모아가세요. 약세로 전환이 된다면 전환선이 10일 2평이나 20일 2평 아래로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하십시오. 매수를 하고 캔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전환선을 터치할 때는 물량을 좀 줄이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의 물량,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런 하락장을 관통하면서 이 농한기를 관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리플의 개수를 모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이런 지점이나 다 싼 가격대입니다. 나중에 시간을 지켜서 보면 다 싼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많이 벌었을 때는 일부 물량을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좀 가시고 좀 이렇게 전환선이 10일 2평이나 20일 2평 아래 오는 순간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락장의 패턴들은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지금 얘기하면 좀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으니, 제가 여기 이제 가져다 놓은 사실 그 과거 패턴들이 있어요. 과거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분량이 많아질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2015년도 패턴이다. 2015년도 이때의 패턴을 한번 잠시만 전체적으로 보고 갈게요. 자, 이때의 패턴 보면 오토매틱 랠리, ST 과정, 그 다음에 ABC로 올라가서 5단계로 떨어지죠. 그래서 STPB를 겪고 나면 다시 축적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장기 이평을 터치하면 마지막에 LPS나 스프링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이 자리가 LPS 스프링 단계죠. 라스트 포인트 업 서포트라고 하기도 하고 스프링이라고도 하는데 전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때 모습은 이제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LPS 단계가 이때 생깁니다. 이 구간이 거의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박스 구간에, 그러니까 과거 이제 여름 기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이 하단 지점의 상단 영역이죠. 그런 영역에서 물량을 조금씩 줄이고 좀 바닥 구간은 대부분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얼마나 사실 모으기 좋은 시간들이 많이 와요. 또 만약에 지금 그 물량들 XRP 물량을 많이 확보를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언젠가 또 몇 달 지나면 이런 모양이 또 나옵니다. 그런 시기에도 충분하니까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발 뻗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게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구간들은 또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룰루랄라 하면서 이 차트와 시장을 바라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런 의미에서 구름이 이렇게 돌파하는 시기가 있으면 이제 쉬는 시기가 나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켜보다가 또 저점 나오면 또 잡고. 그래서 늘 기회는 있다. 매도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버릇을 없애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뭐 내용들, 그 매크로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믿음이 생긴 어떤 자기 지금 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준과 함께 이 구름을 한번 적용을 해서 좀 보시면 좀 더 수월하고 발붙고 자는 그 투자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현재 구름 상태에 대한 제 그 관점을 좀 이야기해 드렸고요. 지금은 STPB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닌가. 저도 뭐 100%는 아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시황을 말해 봤고요. 자, 내일 또 다시 또 시간 되면 제가 또 저녁 때도 짧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4시간, 1시간, 뭐 30분 그 구름을 통해 가지고 캔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왜냐하면 일목균형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녹아져 있는 어떤 그 차트를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른 차트들은 이제 현재 차트나 이제 그걸 이제 후행성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 캔들 때문에 뒤따라오는 지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일목균형을 공부해 보니까 여기에는 과거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현재 내 자리의 구름에 대한 거,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뭔가를 예측하는 데도 되게 좋은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점, 점차 오늘도 이제 새로운 내용들 조금 얘기했죠. 앞구름에 대한 거, 내 자리 구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전환선에 대한 거, 기준선에 대한 거.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즉 골든 크로스가 날 때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지금은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 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컨펌 나는 걸 좀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안녕.